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연말 증시의 끝자락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문득 지난 1년을 회상을 하다 보면요, 자, 지난 1년 동안 한국 증시가 좀 힘든 구간이 있긴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 증시의 진바닥을 알리는, 진바닥을 알리는 시그널들이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군중 심리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바닥이라는 증거들, 신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투자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적인 모임이나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요. 자, 올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올해 우리나라 증시 대폭락장이 있었는데 힘들지 않았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두 명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 1년 우리나라 시장이 대폭락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모임 자리 나가보면은 이번 폭락장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국 주식시장은 답이 아니야 하면서 조금 약간 각축하는 말로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대화 주제 자체를 주식이라는 것 자체를 꺼낼 수 없는 분위기 속에 서울 아파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지금 군중들의 심리는 큰 하락장이 있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막상 주가지수를 보게 되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군중 심리가 느낄 때는 우리나라 증시 마이너스 50%는 하락한 대폭락장처럼 느껴지지만, 자, 오늘 현재까지 종합주가지수 7.8% 상승하고 있죠. 올해 연초부터 현재까지 제법 큰 폭의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나 스몰캡이 조금 하락하긴 하였지만 마이너스 2.5% 정도이니, 자, 군중 심리가 느끼고 있는 두 자릿수의 하락, 거의 반토막 수준의 증시 하락과는 아주 큰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군중 심리의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군중 심리 상태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있는 시그널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굵직한 세 가지를 오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에 쏟아졌던 진바닥을 알리는 시그널, 첫 번째는요, 바로 역발상적인 투자 관점에서 군중 심리가 차갑게 식은 정도를 떠나서 지금 사진 속에 있는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꽁꽁 얼어붙은 군중 심리는 결과적으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바처럼 모임 자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증시 대폭락하지 않았니 하면서 위로해주는 좀 의아한 그러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에서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화면상에 생뚱맞게 좀 신호등이 있어서 이거 뭡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일종의 이제 휴먼 인덱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신호등을,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휴먼 인덱스 저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신호등을 준비하고 있어요. 5명을 지켜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전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없을 그 5명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인물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신호등이 하나씩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 초에, 작년 초까지 요 신호등이 2개가 켜졌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저 사람들 주식 투자하지 않을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하지? 왜 관심을 갖지? 그랬습니다만, 자, 이번 2019년 시장을 보내면서 신호등이 다시 다 꺼졌습니다. 다 꺼졌어요. 그때 이제 주식 투자 다시 시작한 휴먼 인덱스도 아예 관심 가지지 않고 언급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주식 투자했나, 이런 분위기예요.
자, 이런 이제 휴먼 인덱스 상황. 다시 시장에 대한 무관심 속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할 때는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이 막 환호해야지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서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될 때지, 오히려 우리가 정작 주식 투자를 해야 될 때는 바닥인 것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 아파트, 앞서 언급드릴 때 모임자리 나가면 요즘 이야기 많이 한다고 했죠. 자, 2013년, 14년 같은 경우 아무도 서울 아파트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괜히 집 한 채 더 사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만 사람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 그런 분위기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 6년 전 부동산 시장에서 냉랭했던 그 분위기 이후에 어떤 시장이 나타났는지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번 2019년을 보내면서 특히나 역휴먼 인덱스에 불이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 이 사람은 절대 주식 투자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이렇게 믿었던 투자자들이 그분들 중에 몇몇 분이 좀 심한 말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난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뭐 심각한 손실을 봤던 것도 아니에요. 자, 절대 주식 투자를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캐릭터들이 주식시장을 떠난 그런 시장이 바로 지금 2019년입니다. 그래서 저 역휴먼 인덱스가 켜졌다라는 점을 보면서, 저게 지난 여름에 켜졌는데 저는 오히려 엄청나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마지막 떠나야 할 사람까지 떠난 그러한 신호였기 때문이죠. 그때가 진짜 바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 1년여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이다라는 시그널 중에 두 번째는 바로 대통령의 주식형 펀드 가입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 여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8월 말에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셨던 그 이벤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만 하셨던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 가입하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분들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요 이벤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최고 고점에서 주식형 펀드에 대통령이 가입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지지층이나 그 외 국민들이 따라서 주식 투자에 뛰어들게 되기 때문에 자칫 상투에서 주식을 사는 또는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러한 이벤트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시장 전문가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서는 더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라든가 진짜 바닥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부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참모진들이, 많은 브레인들이 공감대를 느꼈을 때야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그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대표적인 예로 2008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적립식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자,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주식 투자로 몰아넣어서 더 바보를 만들려고 그러냐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만 오히려 그때가 바닥이 됐고 2011년까지 강세장이 이어졌죠. 자, 그리고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의 주식형 펀드 가입 이벤트가 있은 직후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어요. 대통령이 주식형 펀드 가입해서 국민들을 투기에 몰아넣으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여론도 매스컴은 맨날 그렇고요.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2007년까지 강세장이 이어졌어요. 의아하죠?
자, 김대중 대통령 때도, 자, 98년에 경제 살리기 1호 펀드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1년 6개월 만에, 100% 이상의 고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특히나 IMF 직후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이 역대 세 분의 대통령이, 자, 주식형 펀드를 가입했을 때, 그때가 증시 바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과거선례에서 찾아볼 수 있고, 자, 이번에 지난 8월이 언제입니까? 일본의 경제보복의 피크가 있고 시장이 바닥 다지려고 하던 그런 때였죠. 자,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직후에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까지, 거의 300% 가까이, 상승하는 아주 고무적인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한국 증시가 진바닥이라는 증거, 시그널 세 번째, 이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게 자주 제가 언급드렸죠. 바로 이제 시장 밸류에이션을 크게 하회하면서 한국 증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면은 마치 우리 방방이 있죠. 놀이기구 방방이 타는 것처럼 트램펄린, 방방이를 트램펄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눌려서 방 뛰고 눌려서 방 뛰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자, 종합주가지수가 그 이하로 내려온 상황에서 눌리니까 바로 튀어오르고, 눌리니까 또 바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죠. 마치 조용필 씨의 히트곡 바운스 바운스 노래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 눌리면 튀어오르고 눌리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지수 2000포인트대는 진짜 콘크리트 바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내내 강조드렸지만 시장 밸류에이션이 그 이하에서는 그야말로 콘크리트를 넘어서 거의 콘크리트의 1000배 가까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가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러한 현상, 극단적인 저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진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진바닥 시그널들은 많이 있어요.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이제 확연히 원화 강세 방향으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원화 강세 방향은 외국인 투자 자금, 외국인의 투자 자금을 유도하는 모멘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던져지고 있지만 군중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께는 이 투자 격언을 드리면서 오늘 증시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납니다. 자, 화려하고 막 찬란할 때, 그때 강세장이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 모두가 비관할 때, 주식시장 아니야, 한국 증시 쓰레기야, 한국은 망했어, 일본한테 이제 패망할 거야, 이런 식으로 몰아가던 지난 여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스컴들, 호사가들, 정말 너무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강세장은 회의감, 이번 게 진짜 강세장일까? 아닐 거야, 가다 말 거야, 그렇게 해서 자라면서 이게 어느 순간 되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낙관 속에서 하하하하 이러면서 시장은 더 상승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전 국민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그 행복감이 모든 국민들을 감쌀 때, 그때 강세장은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확실히 진바닥인 것을 올해 2019년에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서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이 바로 강세장을 잡는
주인공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최근에 우리 애청자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자, 주변에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뭐, 게시글에도 제 영상 한번 봐봐라 하면서 친구분들께, 예, 추천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상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강세장, 다가와야죠. 예. 그 강세장이 찾아왔을 때 성공 투자 꼭 완성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